12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참 재밌어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여전히 10만 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반갑죠. 너무 좋고 반갑고. 그런데 보통 10만 달러라는 이 정도 상징성을 가진 구간을 한번 빵 하고 찍으면은 퍽 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죠. 더 이상 비트코인 시장이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뭐 색깔은 시뻘건데 숫자들 보고 있으면 흐뭇하죠. 뭐 이더리움 4,000달러 주변에 있고 XRP가 지금 정말 간단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더 개인적으로는 2달러 밑으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2.5달러 주변으로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든든하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 1.18달러, 와 쉽죠 정말. 네, 트론 아발란체, 체인링크가 아마 전고 돌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훈훈한 모습, 아발란체와 체인링크가 움직여주고 비체인 같은 RWA 핵심 종목들이 함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반갑게 느껴지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흐름이 주말 새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10만 달러 리테스트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한번 어리버리 조정하는 모습을 조금 더 짙게 보여주게 될 것인가. 아직 뭐라고 상황 자체를 예단하긴 어려운데 확실한 건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가 전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또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다가 진짜 비트코인 연말 종가 이거 10만 달러 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연일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55%대 초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더도 덜도 말고 딱 10%포인트 정도만 더 빠져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에서 45% 요 정도 수준으로만 와리가리 해주면 정말 너무 많이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을 가로지르는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연준 FOMC 12월 18일이죠. 더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위험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라고 엄청난 멘트를 날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 임기 보장할 거야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공직자라면 누구처럼 제롬 파월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능구렁이 스탠스에 대한 롤모델,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보여줬고, 트럼프 아저씨의 또 이런 시원한 화답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조금 남았는데 1월 20일이 취임식이잖아요.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기본 기둥들은 세팅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주변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먼저 재무부 장관 임명됐고, 백악관 크립토 정책 책임자 이른바 크립토 차르 임명됐고, SEC 위원장 지명됐고, 셋 다 공통점이 뭐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 연준 의장은 스탠스를 바꿔서 이제 민주당에 들러붙는 게 아니라 공화당에 들러붙어야 하기 때문에 내 스탠스도 친암호화폐 정책,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렇게 멘트를 공개석상에서 해버렸고, 트럼프 임기 보장해줄게
라고 화답을 해줬고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 와중에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암호화폐 마켓 파워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빡세고 전폭적이고 전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록은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지난주에 IBIT로 들어온 비트코인 26억 달러 규모가 매집이 됐고 하루 평균 5억 달러 규모가 된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52만 3,689.13710개를 보유하고 있고 진짜 이 가치로 따지면 533억 달러 규모. 장난 아니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죠. 이 와중에 내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도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분산 투자 수단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의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가치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블랙록이 하고 있는 게 수요 증가를 펌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관들 대상으로. 여기에 이 기관들이라 함은 연기금, 국부펀드 이런 진짜 초대형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블랙록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미국은 모든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금 자산군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자산을 100조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 금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비효율성을 가진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멘트지만 일반 보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디 금을 팔고 싹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사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이 커먼 센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비판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운송의 불편함, 송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사실 말할 것도 없긴 한데 일반적인 이 커먼 센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전폭적인 그런 이 소지가 있는 멘트를 또 마이클 셀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 버블 헌터, 이 거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버블 헌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재무 분석가죠. 제시 콜롬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반박합니다. 마이클 셀러는 미국의 모든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건 여러 이유로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금은 인류에게 6,000년 동안 인정받아 왔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고작 16년 됐을 뿐이다. 비트코인의 원래 의도는 디지털 화폐였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비트코인의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증시, 기술주의 레버리지 ETF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라고 완전 정반대 스탠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전략자산으로 매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라는 어떤 반대 이론.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준비자산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멘트를 날려준 상황이어서 과연 미국에서의 이런 전폭적인 움직임과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을 방향성을 구축할지 사뭇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맥스카이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략 수석 고문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을 나는 기존 22만 달러에서 2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맥시멀리스트다운 맥시다운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맥시멀리스트의 어떤 가격 전망보다 개인적으로는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그래도 월가에서 반기 좀 끼는 그런
특히나 이제 레거시 금융기관들의 전망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데, 뭐 스탠다드 차타드도 그렇고 번스타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조금 너무 막연하고 전폭적인 어떤 숫자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뭐 15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이번 사이클 고점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미 10만 달러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달러에서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만 달러 정도까지는 이제 현실적인 목표 타깃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이번에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비트코인 채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CPI로 예측되는 인플레이션율은 4.95%, 아마존은 단기 현금성 자산 등 사내 유보금이 88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만큼 비트코인 채택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도 그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대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큰 손들, 정말 이 엄청난 부자들이 뭐 미국 달러나 채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해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거의 금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하다하다 이제 아마존에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포착되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번 주에 주주 투표 예정돼 있죠.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이거 놓고 지금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고 회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시장에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석가들은 뭐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 2시간 차트를 통해서 대칭 삼각형 안에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상승을 향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맥스의 경우에는 커버넌트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파했어, 다음 목표는 20만 달러 이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추 기존 사이클의 반복성이 고스란히 딱 기계적으로 대입이 된다라면 내년 9월이나 10월이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고점, 과연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주변에 자리하게 될 때 알트코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아저씨가 상당히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2020년에서 2021년 그때 사이클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번에는 64,000달러까지 3배 상승했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3배 상승을 했을 때 30만 달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딱 비교를 해보면 빵하고 가면 30만 달러 될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뭔가 그럴싸하기도 하고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예요. 도미넌스에서 지금 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즌 끝났다. 지금부터는 알트 시즌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주변에서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주고, 그렇게 알트코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들이 빵빵 뿜뿜 펑펑 날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 지금 월간 차트에서 빠졌어. 정점 찍었어. 이제 쭉 하고 빠질 거야. 라면서 40%대 초반까지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 기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도 역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2주 차트예요. 14일 차트. 알트코인은 지금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최고가에서 매수한 뒤에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빛날 때다. 이번 시즌을 잘 이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정점 찍고 지금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내년을 거치면서 쭉 하고 빠지게 될 거야. 물론 중간에 이제 오르내림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2021년 최고가에서 매수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매도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힘내. 잘 활용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고점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클 고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야 되고 위험 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사이클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간이지 사이클 고점 언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대응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고점, 역사적인 고점, 사이클 고점 이런 분위기가 정서가 짙어질 때는 슬슬 이제 사이클 종료에 대한 정리도 해야 한다. 정확히 언제 얼마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지 우린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 사이클의 패턴 반복을 대입을 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그 전후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사이클 종료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막 너무 욕심내고 너무 정신없이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러면 딱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에서 매수한 뒤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약세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과연 7, 80%씩 조정이 올 것인가, 이건 좀 이제 다른 문제라고 저도 바라보고는 있는데 뭐 모르죠. 뭐 이게 또 큰 세력급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인데 막 조정 20, 30%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약세장인데 역시 똑같아 하면서 7, 80% 때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만 달러 찍고 70% 조정 받아도 이제 14,00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 일반 개미들은 특히나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지금부터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10만 달러 돌파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관점은 내 마음속에 고이 잘 간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적어도 독이 된다라기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더 뜨끈뜨끈해지면 엄청 날 거예요. 막 도박하듯이 막 대응하는 경우도 엄청 많을 거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알트 시즌이 곧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멘탈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